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직업상 이동도 많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저랑 동갑인 똘비라는 남자가 겪은 일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사무실에 들어가서 배달기사님들이랑 똑같아요. 배달기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란 곳에 들어가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콜이 없는 경우에는 앉아서 잠깐 거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로드 탁송 기사란 말이에요. 예. 저희는 사무실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어디 오피스텔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탁송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랑은 다른 사무실인데 이분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알게 되면은, 탁송 기사들도 지금 오픈 채팅 들어가셔서 탁송만 치셔도 탁송에 관련된 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방들의 주요 요점이 뭐냐면, 혼자 일하거나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주기 위한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똘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방에 있었던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중간에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대요. 똘비라는 탁송기사가 있는 그 방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 얼마 없었어요.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방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에서 있는 기사 7명이 있었고, 그리고 타 사무실인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13명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톡방도 너무 시끄럽고, 또 다른 900명, 1000명 있는 그 방도 너무 시끄럽고 해서, 이 3개의 방 중에 내가 어느 하나는 또 정리를 해야겠다. 그 방을 정리를 하게 됐죠, 저는. 근데 이 똘비라는 기사는 정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기사들이 보통 탁송기사가 콜을 어떻게 잡는지, 이걸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달의 민족 부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티 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키면은 오더가 이렇게 쭈르륵 떠요. 거기서 내 위치랑 가까운 거를 잡아서 가잖아요. 탁송도 약간 그런 개념인데, 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한 260건, 300건 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서 부산을 갔어요. 근데 부산에서도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가서 콜을 잡아야 되는데, 저도 그랬듯 똘비도 그랬듯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래서 똘비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재욱이라고 할게요. 재욱이라는 기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재욱이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알려줬대요. 제가 있을 때도 처음에 배울 때 정말 많이 배우긴 했는데, 부산에 가면은 간만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고, 기장에 가면 기장 오토필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지역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 매매단지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10개 이렇게 저렇 말해봐라면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데, 똘비는 사실상 이 일을 처음 접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님들 보면은 휠이나 킥을 타고 움직이시는 장비기사님들이라고 해요. 장비를 탈 여유도 없었고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장비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수입은 얼마 안 됐었대요. 자기가 순수익으로 남는 금액이 10만원? 12만원 정도 됐대요. 사실 우리가 나 하루에 14시간 운전해서 12만원 번다라고 하면 고웃음치거든요, 사실. 탁송기사들 사이에서 정말 그럴 거면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할 정도로 낮은 거예요.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버시는데, 똘비도 처음 하루 시작했을 때 5만원 벌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12만원 벌고, 이렇게 해서 어느덧 6개월 차 정도 된 탁송기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재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리해놓은, 그러니까 카카오맵에 그거를 딱 누르면은 카카오맵에 전국에 있는 탁송 콜지라고 하거든요. 네? 콜지 리스트가 다 뜰 만큼 빽빽하게 정리해놓은 리스트가 하나 있었대요. 리스트를 착 주면서 이거 저장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위치에 딱 도착을 하시면은 이 카카오맵을 켜서 제일 가까운 위치를 한번 보셔라. 그러면은 본인이 일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몇 킬로 이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제약이 있으니까 10킬로 이내, 20킬로 이내. 근데 정말 단가가 좋은 콜이다. 그러면 택시를 타셔도 된다. 근데 이 택시는 하루에 2만원 정도만 딱 써라. 예. 나머지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카카오맵 리스트 중에 공중 화장실 리스트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도 쓰고 있는데, 탁송기사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장비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에서 내리면 용변이 급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그런 무슨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것도 주면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걸 보고 찾아가서 용변을 해결하거나 해라. 1분, 5분, 3분이라도 다 아껴라, 시간을.
이렇게 해서 똘비는 어디 내리면은 저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 갈까요? 이러면서 재욱이한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이 일을 처음 접하는데 약간 신 같은 존재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재욱이를 약간 좋아하고 다음에 만나면 커피나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만난 입장이지만 같은 사무실이 아니면은 본인 전화번호를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타 사무실 기사에게 제 정보가 공개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없어요. 가끔 있는 경우는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도착지로 가는데 그 상황실이란 곳에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주기는 싫으니까 네. 1번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면 2번 기사가 1번 기사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기사가 전화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라 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개인정보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이 무서우니까. 근데 똘비한테 재욱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밥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귀경길이나 아니면 하루에 14시간 운전한다고 하면 사람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노래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부리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왔다가 부산에서 지금 대구를 왔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 300곡 다 들었다 싶으면은 돌비 공포 라디오 들어가서 사연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게 일에 있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재욱이가 서로 졸리니까 가면서 통화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스톡으로 했대요. 근데 보이스톡이 아시다시피 터널에 들어가면 전화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개인 휴대폰 연락처를 공유를 해서 연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그 중간중간마다 하루에 정말 통화를 많이 하면 똘비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재욱이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시간을 넘어설 만큼 재욱이랑 통화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정말 많으면 7시간, 연속으로는 3시간 정도 통화를 했대요. 근데 남자 둘이서 통화하면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하는데 제가 정말 운전하면서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는 누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너는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다음 거 예정은 있냐? 주말에 뭐 하냐? 이런 정말 사소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남자들 둘이 모이면 얘기하는 다른 종류의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고 하는데 똘비랑 재욱이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통화만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 보면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매일 하루에 카톡을 1000통씩 하니까 실질적으로 유대감이 생긴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재욱이가 똘비가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똘비가 7일 중에 일요일은 쉬었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일을 했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일요일날 자기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한 지 한 2달쯤 넘어가면서부터 재욱이가 똘비가 쉬는 날마다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똘비가 쉬는 날 재욱이는 일을 하고 똘비가 토요일날 일을 하는 날 재욱이는 쉬어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재욱이가 토요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이니까 전화를 안 했대요. 왜냐면 그 사람도 쉬어야 되니까. 자기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근데 재욱이는 안 그랬대요. 똘비가 일요일날 쉬는데 여자친구랑 있든 집에서 밥을 먹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든 전화를 해서 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30분 동안 전화기를 붙들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전화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돌비님이랑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나 하면은 돌비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전화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끊으면 되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자기와의 사이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틀어질 사이다. 왜냐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근데 똘비가 그렇게 못 끊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정말 크게 싸웠대요. 하루는. 정말 크게 싸웠는데 어느 하루 일요일날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워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쉬는 날에는 전화를 안 해줬으면 한다 라고 했는데 재욱이가 거기다 대고 조금 욕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새끼 키워놨더니 나를 이렇게 버리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재욱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안하죠, 미안한데 서로 좀 동질감 느끼고 이런저런 정보 공유하면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기도 한데 그 말이 기분이 나빴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재욱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똘비가 그래도 재욱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쉬는 날이고 본인 쉬는 날에도 내가 전화는 안 하지 않냐고. 우리 주말에는 각자 시간 보내자. 그리고 나도 여자친구랑 맨날 싸우고 재욱씨도 여자친구 있지 않냐고 하니까 재욱씨가 거기서 나는 여자친구랑 하루에 1시간 통화하는데 내가 똘비씨랑 하루에 3시간 넘게 5시간 넘게 통화하지 않냐고 나를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는 거기서 슬슬 짜증이 났대요. 여자친구와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로 불필요한 싸움을 해왔고 이런 상황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미안하다. 근데 오늘은 정말 힘들 것 같다. 내일 다시 통화를 하자 이렇게 끊었대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통화를 하는데 어제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섭섭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겼대요. 그냥 넘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수원에 보면 3개 대형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 그리고 그냥 오토월드 SKV1이라는 3개의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가 서수원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똘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사가 거기에 근처 기사님 수를 보니까 180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콜은 한정적인데 기사가 엄청 많으니까 나 여기서 죽었다. 근처에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제 좀 앉아서 제대로 된 밥을 먹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재욱이가 똘비야 그럼 우리 같이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2인분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앉아서 2인분 음식 시켜 먹으면 되지 않냐.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났대요. 근데 똘비가 덩치가 좀 큽니다. 똘비가 예전에 유도를 했대요. 유도를 해서 등발도 좀 있는 상태였고 키도 한 79에서 83 정도 사이 되는 그런 키인데 반대로 재욱이는 굉장히 왜소했대요. 키가 160 정도 되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 보이고 청바지도 통 큰 청바지니까 뒤에 뒷굽에 딱 끌릴 만한 그런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보통 탁송기사의 복장은 법인분들은 정장을 입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검은색 슬랙스에 위에 카라 있는 카라티를 입고 위에 뭐 후드티를 입는다거나 그렇게 입는데 재욱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봤대요. 그때 똘비가 그 행색을 보고 똘비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얘가 나한테 뭐 주말에 전화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 했던 앤가 이러면서 진짜 가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똘비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똘비가 이미 그때는 수익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본인이 처음에 5만원, 7만원 벌던 그런 탕린이 시절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근데 이런 애가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니까 그래도 내가 얘 때문에 컸으니까 같이 밥 한번 먹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뒤로도 전화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 뭐 하루에 서너 시간 기본적으로 하고 오전에 한번 하고 굴 잡을 때 잠깐 안 하고 차 받으면은 다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재욱이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집은 어디고 본인의 아파트는 어디고 동호수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콜카드를 공유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똘비님한테 저 수원에서 부산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콜카드를 주는 거죠. 주면은 콜카드라는 곳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저희가 가릴 수 있지만 출발지, 도착지 정보가 뜹니다. 차량 정보도 뜨고 위에 보면 단가라고 금액도 떠요. 근데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어느 날 재욱이가 부산에 있었고 똘비가 수원에서 부산을 가게 되는 그 시점이었대요. 나 재욱씨 있는 부산 간다고 부산에 콜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욱이가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탁송 기사들은 집으로 복귀하려는 기사들은 부산에서 뭐 하나라도 단가 좋은 걸 잡아서 올라가든지 뭐 거기서 기다렸다가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든지인데 재욱이는 그게 아니었대요. 똘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대요. 심지어 재욱이가 있는 곳은 부산 사상이었고 똘비가 떨어지는 곳은 부산 남구였답니다. 사상에서 남구로 이동을 했대요, 재욱이가. 수원에서 부산까지 보통 4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똘비를 기다렸다는 거죠. 똘비 입장에서는 좀 부담됐대요, 그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있었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밥을 사줬던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돼서 밥을 결국은 먹었답니다. 근데 똘비는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똘비는 서울기사고 재욱이도 서울기사지만 재욱이가 계속 똘비를 붙잡으면서 우리 여기 맥주 한잔하고 여기 모텔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서 혼술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뭐 펜션 놀러가서 술 진탕 먹고 누워서 자고 뭐 얼굴에 그림 그리고 약간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랑 막 안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남이랑 퀸 침대 2개 있는 그 방에서 잔다는 게 저는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게 자자 해가지고 돌비가 결국은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 여기 너무 늦게 도착해서 콜이 없다. 자고 여기서 시작해서 내일 저녁에 올라갈 테니까 회사 앞에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술을 먹었답니다, 둘이. 술을 먹고 모텔을 잡아서 모텔에서 누웠는데 돌비는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대요. 근데 재욱이는 주량이 조금 있었답니다. 둘이서 합쳐서 소주 6병을 먹고 방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돌비가 새벽에 잠에서 이렇게 딱 깼는데 본인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답니다. 그 남자 둘이 자는 그 방에. 돌비는 평소에도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자는 애예요. 여자친구랑 커플 잠옷, 곰돌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잠옷을 입고 잔대요. 근데 옷을 다 벗겨져 있으니까 본인이 술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자는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속옷까지 벗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답니다. 아니 내가 요즘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피곤한가 이러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재욱이가 안 보였대요. 근데 자기 그 침대 옆에 보면 왼쪽이 벽이었고 벽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퀸 침대가 있는데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대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 퀸 침대와 퀸 침대 사이에는 탁자가 하나씩 있었대요. 돌비 침대 옆에 탁자 위에 콘돔이 이렇게 있었대요. 콘돔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재욱이가 방에 없었잖아요. 뭔가 문이 이렇게 드르륵 하는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재욱이가 들어오면서 손에 이렇게 비닐을 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재욱이가 깨있는 돌비를 보더니 엄청 당황을 했대요. 왜 일어났어? 더 자지? 이러면서. 더 자라. 그러니까 돌비가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나 그냥 여기 목이 좀 말라가지고 뭐 좀 사러 갔다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뭔가 조금 깨름칙하지만 자야겠다 했는데 재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뭔가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1시간 넘게 안 나왔대요. 근데 돌비가 휴대폰 보면서 여자친구랑 카톡 남겨놓고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재욱이가 다시 들어와서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잤대요. 돌비는 궁금한 거예요. 이 비닐봉다리에 뭐가 들어있고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왔을까?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미성년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콘돔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여러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개가 다 봉지가 까져있고 쓰레기통이 다 버려져 있네요. 그래서 돌비가 아니 미친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무서웠대요. 처음에는 무섭고 소름 돋았대요. 이 남자 둘이 있는 방에 이 사람은 새벽에 왜 나가서 저걸 사와서 화장실에서 저걸 해서 저걸 버려놨을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돌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저희가 출근 시간이 콜이 뜨는 시간이죠. 8시 반에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 모텔을 나왔대요. 재욱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연락을 안 했답니다. 둘이서. 돌비 입장에서도 좀 깨름칙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욱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꺼낼 그게 안 되니까 깜냥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저희가 이게 어플을 보면 한 달에 월 보험을 확 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해진 날에 나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하루에 6,000원씩 5,000원씩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재욱이는 그 단톡방에 있는 사무실의 소속이었고 돌비는 아니었어요. 예. 재욱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어플에 2만원이 있는데 하루에 6,000원씩 까인다고 생각해보시면 매일 아침 11시 반에 6,000원씩 까이는 거예요. 3일째가 넘어가고 4일째가 되는 날에 11시 반에 마이너스가 딱 된 거예요. 재욱이의 어플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 통장이 대포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든 회사 측에서 이 사람의 사용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 있는 사장이 재욱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똘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똘비한테 물어봤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지 않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욱이의 시점으로 보면은 재욱이가 일어났으면 똘비가 없었대요. 재욱이는 알고 보니까 똘비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이 얘기를 한참 뒤에 들었는데 재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똘비를 생각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똘비의 얼굴을 보려고 일어났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똘비에게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재욱이가. 배신감을 느껴서 여태까지 똘비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어디 살고 원래 무슨 일을 했고 여자친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걸 싹 조합을 해놨대요. 그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똘비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이거는 재욱이의 입장이었고 다시 똘비의 시점으로 가면은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똘비의 입장에서도 이상한 게 이 사무실에서 나랑 다른 사무실인데 자기들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개입을 시키지? 이랬대요. 귀찮았죠. 똘비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는데 바쁜데 재욱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재욱이가 그 재욱이네 사장 전화는 안 받았는데 똘비 전화를 받자마자 네. 똘비씨 이러면서 정말 좋아했대요. 어쩐 일로 또 막 3일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뭐 다른 건 아니고 저 뭐 사장 형이 뭐 전화 안 받는다 해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재욱이가 말투가 싹 바뀌었대요. 뭐라 했냐면 나는 또 나한테 관심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았네. 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끊었대요 그냥. 어이구. 똘비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랍니다. 그래도 한때 이렇게 좀 동고동락하면서 일도 배우고 했던 사이인데 와 이게 뭐 굳이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똘비가 궁금하니까 그 사장 형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야 마이너스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5만원 채워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6천원이 있다가 5만원을 채우면 입금 수수료 200원이 빠지고 나머지 4만 얼마가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충전돼 있네 이러니까 똘비씨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저녁에 우리 정산할 때 내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줄게 이러고 끝났대요. 근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싸우는 것도 있었고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집에 관리비를 내는 것보다 모텔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정말 못 벌더라도 하루에 뗄 거 다 떼기 전에 금액인 25만원만 딱 찍고 집으로 무조건 가자. 밤 12시가 넘든 새벽이 되든 무조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을 딱 갔는데 똘비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아파트 한 12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집이었어요. 아파트가 단지가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 저희 집 보면은 지금 갓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 말고 네. 6개 동이 조그만한 공간에 이렇게 다라락 붙어 있는 그런 빌라 구조 아세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똘비의 집이 102동이었대요. 102동에 딱 택시를 타고 내렸대요.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렸는데 101동과 103동 차이에 있잖아요. 102동이. 101동 지상주차장의 맨 끝에, 그러니까 101동 출입구죠. 거기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대요. 근데 차가 그냥 아반떼 우리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죠. CN7. 그 신형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사람이 느낄 수가 있답니다. 본인이 102동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위에 불이 딱 켜질 거 아니에요. 불이 딱 켜지는데 101동 앞에 서 있던 차가 양쪽으로 살짝 흔들렸대요. 그래서 그 어두운 그 상황에서도 그 차가 흔들리는 걸 보고 똘비가 뭔가 무서웠대요. 이건 피해야 된다. 이러고 똘비의 집이 11층이었는데 일부러 12층에 내려서 11층으로 걸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똘비가 관리비를 내는 것보다 모텔에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본인의 우편함에 관리비 그 종이를 꺼내서 들고 가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안 들고 왔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꽂혀 있는 거는 본인이 보고 올라왔대요. 근데 관리비 종이가 보시면은 그 한쪽 모서리 이렇게 싹 뜯어서 여는 거 아시죠? 딱 열면은 3장 종이 딱 있는 거. 근데 똘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1층에 내려와서 그 관리비 종이를 보려고 딱 보니까 누군가 뜯으면은 그게 다시 안 붙지 않습니까? 일회용 접착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접혀 있고 누군가 열어봤던 흔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 요금 날라온 통지서 그것도 다 열려있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우편을 보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이상하니까 경비실에 찾아가서 CCTV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똘비가 본인의 우편물이 털렸다고 하니까 관리실에서 보여줬대요. CCTV를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그 청바지 있잖아요. 재욱이의 바지였어요. 캔버스화에 뒷굽이 끌리는. 재욱이가 101호부터 12층에 있는 그 호수까지 다 하나씩 열어서 우편물을 다 보고 똘비의 우편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을 딱 멈췄대요. 그러고 주위를 싹싹 둘러보고 허리를 다시 굽혀서 거기에 있는 우편물들을 다 열어봤답니다. 그 사실 보면은 제가 남의 우편물을 본다고 쳤을 때 이 사람 휴대폰 요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사실 궁금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제가 대신 내줄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걸 다 보고 그대로 끼워놓고 나갔대요.
근데 현관에 우편함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었고 바깥에 보면은 쇠 이렇게 봉 해가지고 카메라 다각면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CCTV를 봤는데 101동 앞에 서 있던 아반떼 있죠. 거기서 재욱이가 내렸답니다. 근데 똘비는 정말 소름 돋는 게 자기 집이 몇 동인 것만 딱 얘기했는데 왜 저기 앞에 서 있었을까? 근데 똘비가 본인이 사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쫙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의 여자친구 회사가 어느 대기업인데 거기서 일을 한다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똘비는 좀 불안했대요, 사실. 자기 여자친구한테 해코지할까봐. 근데 사실 재욱이가 똘비의 집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한 이유도 몰라요, 똘비는. 좀 어이가 없죠, 사실. 왜 얘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내 우편물을 뒤졌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똘비가 일단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그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를 좀 백업만 좀 부탁드린다. 나중에 추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으면은 내가 좀 내려고 한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뭐 알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넘겼대요. 넘기고 그 사무실 톡방 있잖아요. 재욱이는 본인의 콜카드도 뭐 공유 안 하고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도 없었대요. 근데 저희 송도 유원지 있잖아요. 인천 송도 유원지. 거기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차가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해요. 일단 서울 경기권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다 거기로 모여서 뭐 대리 타러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똘비도 내가 오늘 부산에서 이거 잡고 유원지 가가지고 빨간 버스 타고 강남 내려서 집에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콜카드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거 가서 하고 퇴근하고 내일 다시 내려오든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초장거리 역시 월천 기사님 이러면서 엄청 옹호를 해줬대요. 똘비도 잘 타기 시작한 걸 아니까 천천히 올라가자고 갔는데 송도유원지라는 곳이 그 CU 송도유원지점인가? 그걸 검색을 하시면 위성지도로 바꿔가지고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차가 진짜 많아요. 거기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약도를 보면서 그 수많은 200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앞에다 차 세워놓고 자키 컵홀더에 빼놓고 사진 찍고 차 사진 또 찍고 그런 거 나와야 돼요. 들어갈 때는 그 흙바닥을 차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걸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가 송도유원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걸 자기가 받은 약도가 뭔가 다르다고 느껴서 송도유원지 약도를 정리를 해두신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저 땡땡 무역 갑니다 이러니까 그거 제가 거기만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누가 보내줬대요. 근데 이게 재욱이도 그 방에 있잖아요. 똘비가 그 무역 탕사 앞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걸어서 오는데 맞은편에 모닝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똘비가 맞은편에 걸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송도유원지 자체가 엄청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빛 하나도 없고 정말 어두워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나와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어두운데 맞은편에 있는 모닝이 쌍라이트를 탁 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엄청 아프거든요, 사람이. 똘비가 그 눈뽕을 딱 맞고 나서 짜증이 엄청 올라왔대요. 근데 거기서 짜증을 내도 상관없죠. 사실 자기가 맞은 거니까. 눈뽕을 맞은 거니까 짜증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조금 송도유원지라는 곳 자체가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이어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한테 시비 걸려봤자 똘비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한테 시비 걸려서 맞아도 어디 도망가 버리면 모르잖아요. 여기 송도유원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똘비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겠다 이러고 서문으로 나가려고 나가는데 모닝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시야에. 쭉 나가고 있는데 모닝이 뒤에서 자기를 따라왔대요. 따라오면서 천천히 왔대요. 정말 천천히. 천천히 오고 있는데 똘비가 뒤를 탁 보고 본인의 핸드폰 후레쉬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모닝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송도유원지 바닥이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흙바닥이라서 패인 것도 많고. 근데 차가 엄청 좌우로 흔들리면서 한 30km 정도 되는 속도로 자기한테 달려왔대요. 똘비가 무섭죠. 그 편도 1차선도 안 되는 그 도로폭에서 모닝이 쫓아오니까 똘비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차로 비껴 섰답니다. 근데 똘비는 봤대요. 구형 모닝에서 주황색깔 불빛이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을 봤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재욱이었대요. 근데 똘비는 물증이 없잖아요. 똘비가 송도유원지에서 나오고 나서 정문에서 재욱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똘비는 무서우니까 광역버스 오는 거를 타고 집으로 왔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단이 터졌어요. 똘비의 여자친구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똘비의 여자친구가 야근을 하고 나왔는데 하얀 색깔 아반떼 CN7 차량이 회사 앞에 있어요.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도 웃긴 게
강남 한복판에서 그 차만 딱 기억을 한다는 게 분명 그 아반떼 안에 누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뒷문으로 나오면 골목인데 그 회사에서 그 많이 세워져 있는 그 차량 중에 유일하게 라이트가 꺼져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가 그 아반떼였대요. 근데 그 아반떼에서 누군가 내렸답니다. 내렸는데 똘비 여자친구는 재욱이 얼굴을 몰라요. 근데 똘비가 이 앞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똘비의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똘비한테 엄청 뭐라 했답니다. 너 그 사람이랑 1, 2년 가까이 지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의 정보까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냐. 내가 무슨 변을 당하면 너는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근데 뭐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노 이랬는데 회사 앞에 있는 아반떼에서 누군가 내리면서 걸어왔대요. 본인한테.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직감을 했답니다. 이게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딱 보자마자 뭔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냅다 뛰었답니다. 회사 건물로. 회사 건물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카드키를 찍어야지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문이 있었대요. 딱 찍고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왜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똘비 여자친구가 저 잠깐만요 이랬는데 그 아반떼에서 내린 재욱이가 회사 앞에 서가지고 똘비 여자친구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쳐다보고 도망쳐서 갔대요. 건물을 나왔는데 아반떼는 없었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재욱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하는 흔적도 없고 똘비가 그 회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사장 형한테 요즘 정말 좀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장이 지원의 그 어플 내역을 보면 어떤 콜을 탔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혹시 이 사람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왔네?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갈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대요. 수원에서 송도 유원지를 가게 되면 송추 IC라는 곳을 평택 화성을 지나서 차가 정말 막힙니다. 거기가. 그런 짓을 굳이 할 사람은 없어요. 그 막히는 시간에 왜 들어가냐는 거죠. 집도 먼데. 그래서 똘비가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내가 도착 시간에 이 사람이 완료를 쳤고 그러면 그 모닝이 재욱이가 맞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아반떼 있잖아요. 똘비의 집 앞에 있었던 아반떼. CCTV를 봤는데 맨 끝에가 6으로 끝나는 차량이었고 똘비의 여자친구가 봤던 그 차도 맨 끝이 6으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섭다.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 회사 CCTV가 있던지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똘비의 여자친구 회사 뒷길이 여성 안심구역이라고 해서 CCTV가 정말 많았답니다. 근데 똘비가 안 되겠다. 신고를 해야겠다. 이러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스토킹 신고를 받게 되면 이게 똘비가 느끼기에는 그랬대요. 자기가 신고를 했을 때 이 반응이랑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을 때 이 경찰의 반응이 달랐대요.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사건이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남자가 당한 거랑 여자가 당하는 거랑. 똘비가 여자친구한테 같이 신고를 하자 해서 각각의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를 했대요. 근데 똘비의 사건을 맡으신 분이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증거가 없지 않냐. 그 차량 번호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직접적으로 뭔가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본인도 뭐 그분한테 일 많이 배우고 좋았다며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신고를 하니까 담당 경찰관이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착착착 진행됐대요. CCTV부터 시작해서 쫙 따니까 결국은 재욱이었던 거예요. 재욱이를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 앉아있고 뭐 카메라 꺼라 이러면서 탁 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조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했는데 똘비가 재욱이의 조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여자친구분이 소름이 엄청 돋았대요. 재욱이가 하는 말이 본인이 다 한 게 맞긴 한데 이게 잘못된 거냐? 나는 걔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퍼줬는데 내가 이 정보를 주는 거 진짜 쉽지 않다고. 남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자기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해준 거고 근데 나를 그렇게 쌩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똘비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던 거고 똘비 여자친구도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경찰관분이 CCTV 딴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한데 재욱이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똘비 여자친구는 왜 찾아갔냐라고 했대요. 근데 재욱이의 반응이 걔만 없으면 똘비가 나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똘비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똑같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대요. 2달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결론이 재욱이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서
초범이래요. 이게 초범은 물론 강력한 이런 직접적인 가해가 있으면은 뭔가 집행유예든 징역을 선고를 받겠는데 초범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돌비가. 오. 근데 이게 사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법이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똘비의 입장에서는 무서웠대요. 똘비 여자친구는 뭐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기업이니까 똘비는 집을 옮겼답니다. 집을 이사를 갔대요. 지금 현재는 그 재욱이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재욱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코를 타고 이런 거 뭐 연락도 전혀 안 하고 딱 지금은 피의자와 피해자이신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도 낯선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진짜 무서워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오해 없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소수자분들은 존중해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 분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존중은 하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이게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땐 범죄가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뭐 비하나 뭐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고 분명히 이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탕리니님께서 너무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도 네. 오래 한 것 같은데 재밌네요. 오, 재밌어요. 이렇게라도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죠. 그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엄연한 범죄인데 이게 아직까지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그런 범죄의 임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 규정님들도 절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길 다시 한번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